여기 보시게 되면 탑다운 조립품과 바텀업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기본 교육에서 설명되는 부분은 바텀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바텀업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품 문서를 만들고 두 번째 부품 문서를 만들고 세 번째 부품을 만든 다음에 이 부품 문서로 작업된 부품들을 조립품이라는 환경에 불러와서 하나씩 위치를 지정해줘 가면서 조립하는 게 바텀업 방식이고, 그리고 이 조립품 안에서 이 조립품에서 부품을 만들어가면서 이 부품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선이나 점이나 이런 것들을 투영해가면서 작업하는 게 이게 바로 탑다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합니다. 일단 바텀업은 하나씩 만들어 놓고 로드에 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 개씩 만들어서 위에 불러오면 수정될 때에도 한 개씩 바꿔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1번 부품이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1번이 바뀌면 1번만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1번에 이 길이가 바뀌게 되면 2번도 열어서 이 길이를 바꿔주고 3번도 열어서 이 길이를 또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수정해야 될 사항이 1번에도 바뀌어야 되고 2번에도 바뀌어야 되고 3번에도 또 바뀌어야 돼요. 근데 탑다운으로 하게 되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문서에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품에 있는 이 라인을 이 부품 만들 때에도 그대로 불러와서 또 만들어요. 3번도 이 라인을 그대로 불러와서 만들어요. 그러면 부품 작업을 할 때에도 투영해 와서 스케치를 투영해 와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 투영된 것은 원본을 계속 따라가죠. 사이즈가, 위치나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으로 했을 때도 위치나 사이즈가 모두 다 계속 동기화돼요. 근데 그 동기화된다라는 게 물론 동기화되면 너무나 좋죠. 한 개가 바뀌면 다른 것도 동기화되어 있는 모든 것도 다 같이 바뀌어지니까. 근데 이 동기화는 실시간으로 바뀔 때 속도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사이즈 하나만 바뀌어도 되는 상황에서 뭐 10에서 11로 바꿨다라고 하는 경우에 요거는 이 하나만 바뀌면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1초가 걸리면 이것은 1분이 걸릴 수 있다. 물론 이건 이제 PC 스펙에 따라 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탑다운의 장점은 한 개만 바꾸어도 그 요소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정해야 될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조립품의 전체 사이즈를 또는 조립된 상태를 감안해서 설계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단점은 업데이트 하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걸릴 수 있다. 잘못 걸면 나중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바텀업은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속도에 대해서 전혀까지는 아니죠. 부품이 뭐 10,000개, 5,000개 이러면 당연히 이거나 저거나 다 느릴 수밖에 없지만 탑다운과 비교해서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수정을 할 때 한 개 한 개 열어서 수정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휴먼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1번에 대한 길이값을 바꿨는데 2번은 깜빡하고 안 바꿨어요. 이 길이 계속 그대로예요. 그러면 얘가 바뀌어도 얘는 짧은 상태로 발주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 교육에서는 바텀업 기본적으로 부품을 다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한다라는 기준 하에 조립품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다운은 나중에 고급 교육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무엇을 유의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조립품 문서를 하나 생성해서 부품을 먼저 로드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조립품을 새로 만들면 새로 로드해오는 부품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부터 확인한 다음에 각각의 조립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조립품 문서 유형을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뭐 금형도 있고 그리고 용접도 있고 기본 조립품도 있네요. 용접과 같은 경우엔 나중에 이 부품과 부품 사이에 용접 비드 같은 것들을 넣어줄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문서 유형은 다르기 때문에 상대로 전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생성할 때 잘 생성을 해야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탠다드 밀리미터 또는 그냥 standard.iam으로 더블 클릭해서 조립품 문서를 활성화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부품 문서에서는 모형 상태랑 그리고 표현에는 뷰밖에 없었는데 위치라는 게 생겼네요. 원점도 확장해서 볼게요. 원점 폴더는 바뀐 게 없네요. 조립품에 있는 아이콘을 보니까 확연히 부품 문서에서 보였던 아이콘이 하나 얹어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거는 부품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들어있는 조립품 문서구나 라는 걸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아이콘이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을 보시게 되면 조립이라고 하는 탭이 있고 설계라고 하는 탭이 있는 게 보여요. 보셨던 것처럼 모든 문서에는 판금이면 판금, 부품, 도면, 조립 모두 다 그 어떠한 문서를 활성화했냐에 따라서 환경은 그 문서 조건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변경된다. 각 문서에 활용될 수 있는 기능만을 구성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위쪽에서 일단 조립이라는 탭에서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성 요소에서는 부품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부품을 로드하거나 지금 보시는 제 거에는 컨텐츠 센터 배치가 있는데 이렇게 하드웨어를 로드하거나 하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치는 그 부품을 뭐 회전해 본다거나 잠깐 이동한다거나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는 그 부품이 어떠한 조립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정해 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패턴은 부품을 패턴하는 거고 관리 쪽에 있는 거는 매개 변수라든지 또는 BOM이라고 해서 Bill of Material의 약자죠. 이게 이제 부품에 대한 리스트를 표현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따로 뭐 확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업 피처는 마찬가지로 부품과 똑같이 작업 피처, 뭐 평면이나 축 점을 생성할 수 있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순화에서는 이따가 확인해 볼 텐데 조립된 부품의 수가 뭐 많아서 좀 그 크기를 줄이고 싶다던가 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품을 스텝으로 내리는 것처럼 이 조립품에 대한 뭐 특정 사항들을 좀 표현하지 않게끔 억제하고 싶다라는 환경에서 설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설계라는 탭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아마 그 프레임을 작업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진행을 드리면 좋은데 프레임 혹시 하시는 분 계실까요? 프레임을 우리 회사는 꼭 사용한다. 프레임에 대한 내용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네라고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네. 또 필요하신 분. 아하. 벌써 두 분이 필요하시네요. 회사의 주력 제품에 대해 아직 파악이 덜 되셨다면 프레임이 필요하다 아니다가 좀 판별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조립품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된다면 오늘, 시간이 안 된다면 내일 프레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어차피 도면하고 프리젠테이션만 하는데 프리젠테이션의 내용이 참 짧게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시간이 널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진행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프레임은 오늘 또는 내일 일단 진행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설계라는 탭에서는 대부분 뭐 볼트 생성을 한다든지 또는 프레임 생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샤프트를 생성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샤프트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퍼기어나 샤프트나 베어링이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스펙을 입력해서 하드웨어를 생성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조립 쪽에서 부품을 로드해 온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확장해서 보면 배치라든지 가정 CAD 파일 배치라든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배치는 기본 인벤터 문서를 불러와서 로드하는 개념이고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벤터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되는 컨텐츠 센터에서 하드웨어를 로드해오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육각 볼트나 와셔나 너트나 등등등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나중에 뭐 파이핑 쪽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센터에서 배관과 관련된 그런 하드웨어들도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CAD 파일 배치 요거는 아까 전에 출력을 한번 해봤죠. 그런 스텝 파일이나 IGS 파일이나 파라솔리드 파일로 변환된 것들을 로드하는 개념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배치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작업했던 파일들이 쭉 보이죠. 이 작업했던 파일들 중에서 이 돌출 1과 돌출 1 이동을 한번 로드해 볼까요? 돌출 1. 돌출 1을 더블 클릭해 봤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상태가 있고 이렇게 안 되고 그냥 그 부품을 선택해 버리니까 자동으로 어딘가에 자동으로 부착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와 같이 이렇게 될까요? 저와 같이 이렇게 자동으로 부착된 분이 계실까요? 이렇게 안 되고 아무것도 클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품이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이동된다라고 하면 아직 이 부품은 위치가 어디다라고 지정이 돼야 되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클릭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허공의 위치에 부품이 고정돼 버린다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해서 원점의 고정 배치라는 걸 하게 되면 이 부품은 부품의 원점이 조립품의 원점과 일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우클릭 해보시면 지금 5시 방향에 원점의 고정 배치라는 게 보여요. 도구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조립품 탭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조립품이라는 탭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 혹시라도 부품을 하나 지정해서 열려고 보니까 자동으로 원점 위치에 붙어버렸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조립품 탭의 원점의 첫 번째 구성 요소를 배치하면서 무조건 고정하세요 라는 게 있어요. 저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첫 번째로 입력하는 부품은 베이스로 잡을 것을 감안해서 로드를 하고 그것은 무조건 첫 번째니까 원점에 고정되도록 옵션을 체크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원점에 왜 고정이 돼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물체의 무게중심이 어딘지에 대해서 좌표값으로 출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든 뭐든 일단은 어떠한 부품이 고정은 되어 있어야 다른 부품들을 일치시킬 때, 다른 부품들을 조립시킬 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이 되기도 하고 또 움직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움직임이 내가 원하던 움직임으로 정확하게 구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첫 번째가 아니더라도 그중 어떤 것은 정확히 어떠한 위치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해요. 그래서 이 원점의 고정 배치를 체크하고 하셔도 되고 아닌 상태로 하셔도 무관하기는 합니다. 일단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확인.
옵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상태로 전환이 되었네요. 그럼 다시 조립에 배치에 부품 이 돌출 1, 돌출 다시 1 다시 2020을 더블 클릭해보면 이번에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아까 옵션으로 인해서 첫 번째 요소만 자동으로 원점에 배치되고 두 번째 요소를 더 만들래? 라고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우클릭해보면 원점에 고정 배치 있어서 이렇게 클릭하면 다시 또 추가가 돼요. 원점에 또 한 개가 더 늘어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또 클릭 해보면 ESC를 누를 때까지는 계속 부품이 추가됩니다. 부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맨 처음에 그 원점에 고정된 부품은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더라도 원점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되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완전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자유로운 위치에서 마구잡이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보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버전은 2022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2020 버전이다라고 보면 2020 버전에서는 그 조립품이 그렇게 왼쪽에서 이 부품이 완전 구속 상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와, 제 PC가 로드가 참 느리네요. 여튼 이렇게 부품들을 몇 개 배치를 하고 보면 왼쪽에 봤을 때 아까와 구성이 살짝 다릅니다. 2022 버전에서의 개선 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그거는 보이죠? 얘는 고정이다. 얘는 고정이 아니다. 고정이 아니다, 고정이다만 보일 수 있지 얘가 완전 정의 상태다, 아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아니다는 확인이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검정색 아이콘을 통해서 얘는 완전 정의가 된 부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조립품에서의 완전 정의는 조립 조건이 모두 다 들어간 상태다, 자유도가 없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확인할 사항. 왼쪽에 보셨을 때 이 부품 리스트 중에서 이름은 다 같지만 뒤에 숫자가 달라요. 얘는 같은 이름에서 첫 번째로 들어간 부품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증분되어서 이 숫자가 늘어난 게 보여요. 그럼 위쪽에 BOM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BOM은 부품의 리스트를 나타내죠. 부품의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보시면 돼요. 지금은 다 같은 이름, 돌출 1이라고 하는 이름의 부품이기 때문에 돌출 1은 8개가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게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서에는 8개의 부품이 있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조립품은 하나, 부품은 하나가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중복되는 것은 무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건 중복되는 건 무시하고 왼쪽에 있는 건 모든 문서의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이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이 돌출 1과 2는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2만 하나 지워보도록 할게요. 2를 지웠는데 숫자가 이렇게 뒤에 보면 마치 개수처럼 보여졌는데 2번을 지우더라도 3번이 2번으로 바뀐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한 번 부여된 숫자는 그 숫자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로 개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2번을 지웠는데 이 부품이 8개가 필요했는데 한 개를 잘못해서 지웠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품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어도 되고 아니면 왼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복사해야 될 부품을 드래그해서 놓아주셔도 복사가 됩니다. 놓아주시거나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위치에 복사가 돼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하지만 회전은 안 되는 상태죠. 물론 어떤 포인트가 완전 고정이 되어 있다면 그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회전은 될 거예요. 이 부품을 회전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자유회전으로 해서 이 부품을 회전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대부분은 이제 탑다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떠한 하위 조립품을 구성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조립을 해놨는데 너무 여기에 부품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부품들이 마구마구 로드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것들은 어떤 것과 연관된 부품들일까가 판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요거에 대한 이제 파트를 나누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레프트 이렇게 하위로 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연관된 부품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에 몇 개가 또 더 추가로 선택돼야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구성 요소 중에 강등이라고 있습니다. 강등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선택된 부품들을 어떠한 조립품으로 해서 따로 저장할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는 조립품 레프트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러면 이 파일은 어디에 저장될 거예요? 라고 보여요. 이 상태로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면 여기에는 맨 아래에 조립품, 제가 지정한 조립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이 상태로 다시 한번 BOM을 눌러볼게요. BOM에는 부품과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품이 25개네. 이 조립품 안에는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냐면 17개의 이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라는 게 보여요. 이걸 이제 풀어서 쓰는 게 구조적과 부품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적이라는 걸 클릭해서 위쪽에 보이면 이 돋보기 모양 클릭을 해서 BOM 뷰 사용이라는 걸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조립품은 뭐가 있고 부품은 뭐가 있어. 조립품에 대한 내용은 일단 이쪽에서는 확인이 현재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품만이라는 걸 클릭을 해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돋보기 클릭해서 BOM 뷰 사용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전체 이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은 42개가 있어 라는 걸로 표현을 해주는 게 보입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BOM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BOM은 내일 도면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닫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치수가 매우 많이 표시가 되고 있죠. 이 함수 치수. 요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뷰 탭에서 객체 가시성에 이런 2D 스케치를 꺼주시게 되면 숨겨져요. 근데 이 상태로 저장을 한다고 해서 다음에 열었을 때 저게 또 표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객체 가시성은 저장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는 이 각각의 부품에서 그 스케치를 가시성을 켜놨기 때문에 가시성을 꺼야지만 이제 아예 표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은 다 같은 부품이지만 이 부품과 이 부품이 다른데 이 부품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 부품에 클릭했을 때 이 부품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클릭한 이 부품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얘를 편집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표식 상태는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편집. 열기를 하면 이 부품을 따로 엽니다. 근데 이 부품을 편집으로 하게 되면 이 조립품 상태에서 이 부품을 편집하는 상태로 되면서 다른 애들은 다 투명하게 처리를 해요. 부품 편집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로드해 올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탑다운 조립품의 활용이기 때문에 이 부품에 대해서 만약에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같이 뭐 변경되지는 않는다. 왼쪽에서 이런 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뭐 홀 넣는다든지 스케치로 해서 뭐 치수를 변경한다든지 등등의 편집 사항을 일단 적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부품들과는 별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품 편집 상태로 전환이 되면 위쪽에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는 3D 모형으로 바뀐다라는 게 보입니다. 복 뒤 클릭해 주시고 일단은 뭐 아예 처음에 부품을 로드는 어떻게 하고 부품의 첫 번째 부품은 고정이 돼야 하는 이유와 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 부품을 복사한다거나 또는 부품을 강등하는 방법, BOM에서 대략적인 리스트를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일단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창은 닫아주시고 딱히 저장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